영상 속도를 알맞게 조절하면서 보세요. 유튜브 영상 속도 조절 방법을 모르시면 위에 보이는 주소를 클릭하세요.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1번. 도로교통법상 서행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의 전멸일 때 2. 교차로를 통과할 때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4.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은 3번 입니다. 다음 문제 102번. 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가장 옳은 방법은 1. 가급적 앞차를 따라 진입한다. 2. 녹색 신호에는 진입해도 무방하다. 3. 적색 신호라도 공간이 생기면 진입한다. 4. 녹색 화살표의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입니다. 다음 문제 103번. 고속도로 진입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교통 흐름을 살핀 후 신속하게 진입한다. 2.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있을 때 급진입한다. 3. 진입할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뒤차를 생각하여 무리하게 진입한다. 4. 가속차로를 이용하여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진입한다. 정답은 4번 입니다. 다음 문제 104번. 고속도로 진입 시 본선 우측 차로에 서행하는 A 차량이 있을 경우 안전한 운전 방법은 1.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A 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한다. 2. 충분히 가속하여 A 차량의 우측 차로에서 앞지르기 하여 진입한다. 3. 가속차로 끝에서 정차하였다가 A 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 진입한다. 4. 가속차로에서 A 차량과 동일한 속도로 계속 주행한다. 정답은 1번 입니다. 다음 문제 105번. 도로 주행 중 안전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정체 구간에서는 앞차 뒤로 바싹 붙어 운전한다. 2. 교통소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운전한다. 3.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 운전을 한다. 4.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는 신속하게 통과한다. 정답은 3번 입니다. 다음 문제 106번.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가장 안전한 운행 방법은 1. 주변 상황에 따라 서행으로 안전 확인한 다음 통과한다. 2.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점열을 하면서 진입한 다음 서행하며 통과한다. 3.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통과한다. 4. 먼저 진입하면 최우선이므로 주변을 살피면서 신속하게 통과한다. 정답은 3번 입니다. 다음 문제 107번.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위험한 요인은 1.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2. 우측 차로 후방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3.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 4.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정답은 4번 입니다. 다음 문제 108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상황은 1. 다리 위에서 서행하는 경우 운기를 자전거 운전자가 앞지르기 하였다.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가 앞지르기 하였다. 3. 서행하는 앞 차량을 우측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앞지르기 하였다. 4. 정지한 차량을 자전거 운전자가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였다. 정답은 4번 입니다. 다음 문제 109번. 비가 내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1. 고인물에 상관없이 통과한다. 2.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한다. 3. 감속 없이 통과하면서 고인물에 주의한다. 4. 전방의 차량 또는 물체에만 주의하여 운행한다. 정답은 2번 입니다. 다음 문제 110번. 운전 중 서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장소 두 가지는 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2.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4.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11번. 운전 중 보행자에 대한 배려로 옳은 두 가지는 1. 보행자를 항상 배려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2.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에서 감속하지 않고 주행한다. 3.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한다. 4. 이면 도로에서는 보행자보다 자동차가 우선이다.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12번.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옳은 두 가지는 1.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진입하는 차에 대해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긴급 자동차가 진입한다 하여도 양보할 필요는 없다. 4. 고장 자동차의 표지, 안전 삼각대 포함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13번. 다음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1. 양보 운전의 노면 표시는 흰색로 표시한다. 2.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 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30m 전에서 신호 후 차로 변경한다. 4.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속도를 내어 차간 거리를 좁혀서 운전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14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1.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2.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좌회전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다. 3.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폭의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4.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15번. 다음 중 차의 통행과 관련하여 맞는 것 두 가지는 1.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주도를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차의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의 통행과 관계없이 신속히 차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서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자주 한다. 정답은 1번,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16번.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전자는 1. 운전에만 집중하는 운전자. 2.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반복하는 운전자. 3. 자전거나 이륜차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운전자. 4.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춘 운전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17번.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과하려는 자동차가 보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를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은 1. 보도는 자전거가 통행해서는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운기를 울리면서 진행한다. 2.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일시 정지하여 기다린다. 3.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자전거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통과한다. 4. 자전거가 양보하여야 하므로 먼저 진행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18번.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 할 때 맞은편 차가 좌측 방향지 시등을 켜고 좌회전 중이다.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운전 행동은 1. 내 차 뒤를 살펴서 많은 차가 따라오면 그대로 직진한다. 2. 직진이 우선이므로 경운기를 울리면서 먼저 통과한다. 3. 일시 정지하여 좌회전 차량을 먼저 보내주고 안전하게 진행한다. 4. 내 뒷차가 양보해주리라 믿고 먼저 통과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19번.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1.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에 대하여 경음기로 주의를 주는 자세. 2. 여유 있는 운행 계획으로 준법운전하는 자세. 3. 저속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전조등을 전멸하여 재촉하는 자세. 4.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나무라거나 위협하는 자세.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20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로 가장 맞는 것은 1.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2.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우선하는 자세. 3. 다른 차보다는 내 차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 4. 교통사고는 준법운전보다 운이 좌우한다는 자세.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21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 2.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 3.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 4.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이상인 상태로 운전.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2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과로, 졸음운전 포함, 노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처벌하지 않는다. 2.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23번. 운전자의 피로는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로가 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주변 자극에 대해 반응 동작이 빠르게 나타난다. 2.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3.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4. 치밀하고 계획적인 운전 행동이 나타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24번. 공주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공주거리가 길어진다. 2. 빗길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정지거리가 공주거리보다 짧아진다. 3.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주거리만큼은 유지해야 한다. 4.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거리가 공주거리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25번.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속도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은 1.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2. 주변이 탁 트인 도로에서는 실제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3.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한 차를 주행 중인 차로 잘못 아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26번.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두 가지는 1. 비가 오는 날 운전하는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3. 차량의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4.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27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만취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2.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3.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4. 처음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정답은 1번,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28번. 음주운전 관련 내용 중 맞는 두 가지는 1.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호흡 측정을 할 수 있다. 2. 이미 운전이 종료되고 귀가하여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니다. 3.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29번. 피로 및 과로, 졸음운전과 관련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1. 도로 환경과 운전 조작이 단조로운 상황에서의 운전은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2. 변화가 적고 위험 사태의 출현이 적은 도로에서는 주의력이 향상되어 졸음운전 행동이 줄어든다. 3. 피로하거나 졸음이 오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둔해진다. 4.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적어진다. 정답 3.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30번. 질병, 과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1.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3.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4. 처벌받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31번.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1.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2.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3.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4. 피해자와 합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32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 대기 중인 상황에서 뒤차 운전자에 의해 이추돌한 경우는 1. 음주운전이 중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된다. 2.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3.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4.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은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33번.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괄호로 한다. 괄호 안에 맞는 것은 1. 0.01% 이상인 경우 2. 0.02% 이상인 경우 3. 0.03% 이상인 경우 4. 0.08% 이상인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34번. 피로운전과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두 가지는 1.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2.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 능력, 반응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3. 마약 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4. 마약 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35번. 다음 중에서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긴급제동 시 비상전멸 등 켜주기 2.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접근 시 상향전조 등 끄기 3.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4. 앞차가 처음 출발할 때는 3초 정도 배려하기.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36번. 다음 중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120에 신고한다. 2. 112에 신고한다. 3.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한다. 4.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37번. 보복운전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은 1. 가능한 직접 대응을 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정차 후 112에 신고한다. 2. 상대 운전자와 큰 소리로 CCTV를 가린다. 3. 상대방을 무시하고 과속을 하여 최대한 빨리 벗어난다. 4.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38번.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맞는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39번.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40번. 다음 중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2. 방향 지시 등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경우 3.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양보하지도 않고 천천히 주행하는 경우 4.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차가 전조등의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는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41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3.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4.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42번. 승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범칙금 6만원의 통고 처분을 받는다. 2.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3.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4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1. 신호 위반을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2. 야간 주행 시 하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운전자 3. 차가 없는 도로에서 1회 중앙선 침범을 한 운전자 4. 안전지대에 정차한 운전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44번. 자동차 등을 운전 중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1. 난폭 운전자를 따라가며 경고한다. 2. 난폭 운전자의 길을 막고 사과를 요구한다. 3. 난폭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한다. 4.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을 중지시킨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145번. 다음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2.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 위반을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3. 대형 트럭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 하여 급제동한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4. 버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여 교통상해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46번. 보복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알맞은 것은 1. 법률상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의 일종이다. 2. 형법에 적용을 받는다. 3.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 4. 1의 행위는 보복운전이 아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47번.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1. 일반 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2.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3.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4. 일반 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48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음의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운전 중 명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하였다. 2.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면서 속도를 위반하였다. 3.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제동을 반복하였다. 4. 속도를 위반하여 앞지르기 하려는 차를 방해하였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49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로 틀린 것은 1.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2.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3.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4. 통행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50번.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해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1.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의 음주운전 3.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 4. 중앙선 침범. 정답은 4번입니다. 열공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도 열공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